네, 안녕하세요. 그루트 시큐리티의 그루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OSCP 자격증, 굉장히 유명한 국제 해커 자격증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초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OSCP 자격증이 있어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바로 가도록 하죠. 그래서 OSCP 자격증 제가, 언제 따셨나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인가 때 땄거든요. 그래서 그게 음, 아마 2019년이었을 거예요. 여름방학 때 이제 인턴십을 하면서 음, 이제 낮에는 인턴을 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오후 5시부터 한 밤 11시까지 OSP 달리고 자고 이거를 한 3달 동안 반복하니까 음, 되더라고요. 네. 브루트님은 어떻게 따게 되셨나요? 저는 2020년, 이제 기억이 나네요. 3월 14일이죠. 일자까지 기억을 예, 하시는. 금요일 새벽 와. 3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와, 새벽 3시 스타트를 했어요? 새벽 3시에 시작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죠, 시간을 그죠. 잘못 안 거죠. 이제 3 PM으로 해야 되는데, 그날 보니까 3 AM으로 돼 있다는 거. 레전드. 네, 그래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새벽 3시에 시작을 하게 되었죠. 저희가 OSCP에 대해서 간단히 초이님이, 네, OSCP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풀네임이 Offensive Security Certified Professional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오펜시브 시큐리티사에서 인정한 전문가다. 살짝 이런 직역을 하면 이제 웬만한 저희가 Offensive Security 혹은 뭐 모의 해킹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이제 레벨에 도달한 사람에게 주는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음, 간단하게는 뭐 다들 아시는 뭐 정보 수집, 초기 침투, 뭐 권한 상승, 뭐 데이터 유출, 뭐 내부 정찰, 내부 횡적 이동 이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공격자들의 이 스텝 바이 스텝을 모두 다 실습으로 실제 이제 핸즈온 키보드라고 하죠. 네, 이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내가 직접 이거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실제로 리포트를 써서 보고서를 써서 내가 뭐 실무를 하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에게 내가 어떤 거를 했고 어떤 취약점을 찾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OSCP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OSCP를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 오펜시브 시큐리티 관련해서 이게 2000년대 초반인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모의 해킹이라는 개념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알려져 있었고 자격증이라는 존재도 많이 없었죠. 뭐 2000년대 초반이면 뭐야? 뭐 IT 관련 자격증, 뭐 이런 자격증들은 있어도 오펜시브 시큐리티 관련된 자격증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맨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두주자가 갖는 그 특권, 살짝 음, 이런 것도 있고 네. 이게 아무래도 가장 실습이랑 가까운 그런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실습이 굉장히 많고 객관식이라든지 뭐 서술형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모든 이제 오펜시브 시큐리티 과정, 모의 해킹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처음으로 거의 업계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봤던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되게 좀 명성을 많이 얻었죠. 네. 네, 그래서 시험이 보니까 24시간 주고 24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5개인가요? 아마 네, 그럴 제가 거예요. 했을 땐 5개였어요. 네, 그래서 네. 5개의 이제 취약한 VM을 네,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100점 중에 아마 어 80점인가 그럴 거예요. 그쵸? 포인트를 음. 네, PTS를 받아야지만 통과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24시간을 따로 또 줍니다. 바로 리포팅을. 이어지죠. 네, 네. 바로 이제 리포트를 쓰고 이 5개 VM을 해킹한 것에 대한 리포트를 쓰고 네, 제출을 한 다음에 한 며칠이죠? 한 2일, 3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다 종합을 해서 네, 파싱이 됐는지 페일이 됐는지 네, 알려줍니다. 이메일로. 이게 지금 오펜시브 세큐리티 공식 사이트입니다. 가격은 또 얼마나 되나 한번 볼게요. 제 기억으로 저도 90일에 끊었었고 네. 그때 1000불인가 1100불 정도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4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게 왔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음.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비싸졌다 아무래도.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작년 초에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30일짜리, 60일짜리, 90일짜리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90일짜리밖에 제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90일을 여러분들이 랩 액세스를 하는 옵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아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90일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30일짜리만 해도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이게 또 아무리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도 이게 열정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빨리 끝나게 되니까. 근데 이제 모두가 90일을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점과 이제 학생분들과 취준생분들이 이제 OSP를 많이 보세요. 근데 뭔가 좀 학생 입장에서 1,600불이다. 이거는 조금 많이 부담이 된다. 확실히 이게 US 달러고 한국 돈으로 하나로 하면 한 200만 원 되는 거네요, 거의. 미친 거죠. 네, 너무 비싼 것 같아, 솔직히. 강의 목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 두 챕터는 그냥 건너뛰어야죠. 뭐 네. 되게 좀 개념적인 그런 게 많이 담겨 있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텐데. 네. 네, 그 다음에 펜테스팅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담겨 있고요. 네, 음. 네, 실습이죠. 이제부터는 제가 네. 알기로 뭐 정보 수집, 뭐 권한 상승, 액티브 디렉토리, 웹, 그리고 리눅스 윈도우 권한 상승, 이런 게 이제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망 모의 해킹과 웹 모의 해킹을 살짝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나 초이님은 2019년, 2020년 때는 AD가 없었어요. 버퍼 오버플로우 네. 따로 배우고 OSCP 박스 중에 시험 박스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제외가 되고 AD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AD에 대한 그쵸. 공부를 또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왜 버퍼 오버플로우가 빠지고 AD가 들어왔을까요? 버퍼 오버플로우 자체가 사실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뭔가 실무에서 모의 해킹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기법은 아니거든요. OSP에서 배우는 이제 스택 베이스드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OSP가 맨 처음에 나왔던 한 2000년도 때 그때는 이제 꽤나 자주 보이던 그런 취약점이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를 뺀 것 같고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어느 회사를 가든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실 안 쓰는 회사는 뭐 없기 때문에 액티브 디렉토리를 넣어서 내부망 모의 해킹에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튜브 채널도 있고 트위치도 있고 디스코드도 있네요. 저희 때 이런 게 있었나요? 제가 몰랐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되게 조금은 조잡한 PHP 포럼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사용을 별로 안 했어요. 저도 2번 들어가 봤던 것 같은데. 네. OSCP 모토가 try harder인데 더 열심히 해봐라 이런 뜻이어서 다 뭐가 안 돼요 이러면은 try harder 이러고 말았어. 이게 뭔가 좀 이거에 대해서도 다음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에, 이 오펜시브 시큐리티 업계에서 가장 컸던 문제점 중 하나가 톡식 마인드셋이거든요. 좀 표독한 마인드셋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주고 초보자 때 배척하고 살짝 이런 거 있죠. 그게 맞아요. 이제 좀 오펜시브 시큐리티 내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던 마인드셋들이고 그 마인드셋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이 try harder 마인드셋도 이제 굉장히 큰 일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이제 사람들이 많은 토론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사실 이 오펜시브 시큐리티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이 회사 자체가 진짜 회사 이름에서도 알듯이 이 오펜시브 시큐리티 업계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을 했고 OSP라는 자격증도 정말 이 아이코닉한 그런 자격증이 되었고 뭐 이 회사가 만드는 칼리 리눅스 뭐 디스트로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업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좋은 회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ry harder라는 게 굉장히 밈으로 쓰여요, 사실은. 맞아요. 하도 뭐만 하면은 try harder. 너가 열심히 해봐라. 이게 우리나라 느낌으로는 노력을 좀 해라. 살짝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다. 너가 결국 이거를 모르는 거 너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냐. try harder 해라. 네. 자, 이런 느낌도 있는데. 네, 취득을 한 사람들로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또 돼요, 이게. 계속 삽질하다 보면 또 됩니다. 왜냐면은 이 OSCP에서 배우는 것들이 사실 되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OSCP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원래는 이 취준생들과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엔트리 레벨이라고 많이 부르죠. 신입 레벨 자격증이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은 또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다? 삽질을 하다 보면 다 나와 있는 그런 지식들이다. 사실 모든 공부에는 삽질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런 거고 저희가 이 OSCP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포인트가 나뉘어져 있는지 저희 때랑 비슷해요. AD 빼고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러게요. 세 개의 이제 개별 박스가 있어서 그거는 뭐 리눅스를 돌리건 뭐 윈도우를 돌리건 어쨌든 개별 박스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낮은 권한의 유저 플래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높은 루트 권한이나 뭐 윈도우의 경우는 시스템 권한 혹은 로컬 어드민 권한을 획득을 하면은 이제 두 번째 플래그가 있어서 그 두 개의 플래그를 획득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윈도우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아마 도메인이 하나가 주어질 거예요. 뭐 하나가 주어지는지 두 개가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윈도우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내에 이제 두 개의 박스와 하나의 도메인 컨트롤러를 장악을 하는 것 같네요. 저도 다시 자세히 봐야지 알겠는데 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OSCP 박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런 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안 되나? 잘 모르겠네. 이 정도는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려운 이지 박스가 있잖아요, 처음에. 쉬운 박스가 하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가장 낮은 10포인트짜리가 아무래도 쉬운 박스겠죠. 그래서 두 개 정도가 약간 좀 중간 난이도, 그쵸? 중간. 음. 네, 그래서 미디움 정도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똑같이 있고, 이게 아마 만약에 AD, 저희 때는 이게 버퍼 오버플로우였는데 어려운 박스를 그냥 래빗 홀 박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저희 때는 이제 AD가 없었으니까 요거 4개랑 여기 이제 로우 프리빌리지까지 제가 6시간 안에 풀었거든요. 그리고 이 래빗 홀 박스에서 한 2시간 낑낑거리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어차피 통과인데 그냥 보고서 써야겠다 이러고 보고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요거 하고 마지막에 이거를 유저만 얻었어요. 저도 그렇게. txt는 하다가 그냥 에이, 이거 다 했으니까 난 파스하겠지 하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저랑 똑같아. 저도 이거를 지금 한 6시간 동안 엄청 달리다가 이거까지 얻고 이거 하려다가 그냥 보고서 쓰자 이러고 그냥 나갔어. 아마 9am에 끝났으니까 몇 시간인가요? 그럼 6시간이네. 그래서 이제 6시간 하고 나서 리포트 쓰는 시간이 저 더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괴담이 있어요. 이걸 다 풀었는데 리포트에서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리포트를 어떻게 써야지 떨어지나 뭐 붙나 이런 것도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최대한 디테일한 거는 다 붙였던 것 같아요. 막 스크린샷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뭐부터 맞죠? 버퍼 오버플로우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저랑 똑같이 보셨네. 네, 그래서 그 이지 그냥 웹콘 돌려놓고 그 다음에 끝내고 요거 보고 요거 하다가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랑 봤는데 진짜 똑같이 하셨네요. 저도 버퍼 오버플로우 먼저 끝내고 왜냐면 그게 제일 복잡한 거니까 머리 좀 쌩쌩할 때 버퍼 오버플로우 후딱 끝내고 이지는 말 그대로 진짜 이지니까 그냥 먼저 끝냈고 뭐 그거 미디움들은 뭐 맨날 랩에서 풀던 딱 그 정도 난이도였으니까 끝내고 이제 래빗 홀 박스에서 유저 정도 얻고 더 삽질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리포트로 넘어갔네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